안녕하십니까. 현대수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차 배터리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분석과요, 금일 양극재 생산 업체인 에코프로 BM의 역사적 신고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CJ 대한통운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27포인트 하락한 3240, 코스닥 지수도 4포인트 하락한 1010으로서요, 양대 지수 모두 약세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 증시 일본은 3.2%, 대만도 1.4% 큰 폭의 약세죠. 자, 주말에 미국 유럽 증시도 한 1%대 이상 큰 폭의 약세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그죠? 미국 중앙은행이 그죠? 내년 말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죠? 언급이 나왔어요. 자, 그러한 부분으로 약세를 보였지만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죠? 오히려 또 1.5% 미만으로 빠졌다 해서 이것이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는 그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좀 나온 리포트 중에서 신용평균사 무디스의 이 마크 단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 이런 테이퍼링 영향으로 인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저도 방송을 통해서요, 이것이 지금부터일지 아니면 8월 달에 연준에서 FOMC를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아니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더 확실성이 갈 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거는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저는 지금 국면에서 6월 달에 지금서부터 이 종합지수 글로벌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0에서 20% 지금보다는 오히려 8월이나 조금 이 연말에 가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또 좀 안정세를 취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국내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죠. 대신 증권에서 나왔는데 올해 11월 달에 한 0.25% 포인트 폭이 이루어진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돼서 내년 말쯤에는 한 1%, 지금 0.5%니까요. 그래서 0.25, 0.25 두 번 올라서 내년 말에는 한 1%. 또 이러한 것은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과거에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주가와 같은 방향성을 떴다. 그 확률이 80%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초기 국면, 금리를 인상하는 초기 국면에는 주가는 우상향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같이 상승 국면으로 걷다. 그 이유는 경기가 회복이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금리를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올리면은 그때는 주가가 하락 반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나온다 해도 너무 우리가 걱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선방은 했지만은 내일도 뭐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증시가 오늘만큼 하락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 증시도 내일 오늘 안 빠진 폭까지 추가적인 하락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은 뭐 일부 저는 많은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수적으로 이번 하락 압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인 약세를 보인다면 일부 현금은 뭐 한 10% 정도만. 그러면 어떤 종목 내가 한 뭐 5개 종목에서 10개 종목 갖고 있는데 어느 종목을 현금화 하느냐. 만약에 종목별로 그죠? 내가 선택을 못한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5종목 있다 그러면은 5종목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10%씩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비중이 10%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일 새벽에 뜬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아마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맞춰서 뭐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9천억 1조 원대 매도를 했고, 거래소 시장 쪽이요. 선물 쪽에서도 한 6,500억 정도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와서 이러한 물량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미국 증시가 바로 돌려 세우지 못하면 아마 우리 내일 하락폭은 오늘 덜 반영된 분까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크게 밀리기보다는 오늘 하락폭은 있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자동차. 저는 뭐 자동차 쪽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 반도체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현대차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자, 이것은 현대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까 말대로 업종 대표주들, 특히 성장주들의 대형주들이 좀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방 압력이 강해도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우리가 가끔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 남들 빠질 때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같은 업종대에서 늦게 빠지고 적게 빠지는 종목이 나중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수가 다시 좋아지면 그러한 종목이 먼저 치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대차에 나타난다. 주변 환경 보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일본의 토요타라든지 미국의 GM이라든지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지금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 현 자동차 쪽만 지금 못 움직이는데 그 얘기는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가 3개월 연속인가요? 계속 판매 대수를 지금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 자동차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재고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중고차 가격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요. 이 주요 업체들의 재고량, 미국이에요.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20일 이하로 급감을 했다 그러죠. 적정 수준은 60일, 재고가 80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20일치밖에 안 된다. 그죠?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안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할인 판매가 사라지고 있어도 대당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대당 이익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요, 수출이 5월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늘었는데 6월달 들어서도 1일서부터 20일까지 국세청의 수출액을 보면요. 전체 수출액도 한 324억 달러였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품목별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반도체는 28.5%밖에 안 되는데 승용차는 62% 나온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그것은 수급에 의해서 성장주인 대형주들이 억눌림을 당하는데 이것이 한번 풀리면은 그렇죠? 업황이 돌아지면은 아까 말대로 가장 빨리 멀리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현대차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른쪽은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대차를 좋게 보는 이유. 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가동이 중단되니까요. 그래서 할인 판매차가 조금 없어지면서 대당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상향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8조 원 정도 투자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판매 대수 국내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가 3개월에서 최대 판매. 또 하나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요.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하반기도 할 텐데
이것이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죠. 상당히 이것도 크게 효과를 발휘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7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이 생산 가동 중단 등 그런 이유로 약간 주가가 성장주들이 억눌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죠? 그것이 전망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급적으로 억눌렸다. 그래서 그것이 풀리면은 큰 폭에서 오히려 이렇게 밀릴 때마다 수출도 잘 되는 부분 봤을 때, 그죠?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현대차 모습을 볼까요? 그죠? 자,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한 2주째 조금씩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요 기간, 지금 가격대가 한 23만원대가 좀 강한 지선,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 분석을 할 때요, 보통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죠? 보통 이 대량 거래, 그리고 정고점, 전저점, 그죠? 전저점, 그리고 이동 평균선, 그리고 이 주가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 그렇게 하면 지금 이동 평균선이 지금 한 23만원 전후, 그리고 지난번 고점 수준들도 한 요 정도 수준,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23만원 선에서 좀 강한 지지대 형성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23만원 전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밀릴 때마다 저는요, 오히려 물량을 좀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씩 늘려도 되고, 뭐 비중이 지금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는 물량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이제 삼성 SD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중국의 CATL이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돌파를 하는 그 수준에 있어, 신고가 수준에 있는데, 뭐 지금 전반적으로요, 이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죠. 작년에는 유럽 시장이 중국 시장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장폭이 컸는데, 올해는 유럽보다는 오히려 중국 시장이 월등하게 시장이 크죠. 여기 보면은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은 5월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1만 7만 대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6% 증가하면서 월 기준 사상 최고로 3개월 연속,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자기네 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국 내 생산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러한 부분에서 CATL이, 그렇죠?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그렇죠? 전기차 글로벌 사용량 1위를, 그렇죠? 차지했죠. 여기 보면은 해서 1위를 차지했고, 전년 동기 대비 285%, 32%, 그렇죠? 뭐 한 세 대 중에 한 대는 CATL이 만든 2차 전지 배터리를, 그렇죠? 탑재한 차량이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보조금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 했을 때 중국의 전기차 시장 판매가 크면은 현대차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근데 중국 시장의 전체로 따져서는데,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를 하면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가 3위, SK 이노베이션이 5위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이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특히 작년에는 유럽이지만 올해는 아마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중국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진출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의, 그렇죠? 선점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GM이 지금 국내 업체하고, 그렇죠? 협력 관계에 있고,
또 포드도 국내 업체와 협력 관계에 있죠. 그런 부분에 왔을 때 공장을 계속 짓는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아마 큰 폭의 성장, 미국 시장을 통해서 성장이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은 그죠? 올 하반기 중 미국의 가파른 전기차 판매 증가로 한국 업체들의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나죠. 지금 미국 시장이 한 3%인데 이것이 아마 점점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뿐이 아니라 전기차 판매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이 한 40%, 작년이 5%가 안 됐어요. 뭐 내년에 그죠? 뭐까지 한 10% 정도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2030년까지 40%는 전기차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당연히 수혜보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2차 전지는 비중 조절,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맥심 20%였다가요 한 10에서 15%까지 줄여달라 그랬어요. 못 줄이신 분들은 이번에 좀 올라올 때 일부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시황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어서 저는 한 10에서 15%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서 오늘 제가 이제 전화 많이 받은 것 중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역사적 신고를 해서 좀 부담된다 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내일서부터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6, 70만 주 정도가 나오면은 좀 거래가 좀 과열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한 번에 다 팔 필요 없지만은 뭐 한 20, 30%씩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과열권 거래량 보면서 일부 물량을 축소해서 같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은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처럼 유럽하고 미국의 지금 공장 생산 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GM으로부터 양극재 공급 제한을 받으면서 미국 내 공장을 짓는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유럽하고 미국의 공장 진출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 들었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좀 치고 가면은 아마 포스코 케미칼도 치고 간다.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과하게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거래가 좀 과열되면 좀 팔아서 전혀 못 움직이는 포스코 케미칼로 조금씩 교체 매매하고 그리고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2차 전지는 뭐 작년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했듯이 한 8개 종목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종목. 나중에 2차 전지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뭐 다른 여타 종목군들도 봐도 되지만은 지금은 종목을 좀 압축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움직임 좋아요. 이제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기업 상장을 심사를 들어갔죠. 예비 심사를. 그런 부분에서 이제 LG 화학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SK 이노베이션이 좀 낫다 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죠? 하시고 그리고 좀 빠른 게 저는 SKC가 지난번에 한번 고점 돌파하고 조정 받았기 때문에 동박 관련 종목 SKC나 일진 모터리얼 그죠?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우리가 첨보죠. 전해질 만드는 거. 그리고 실리콘 응격제인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삼성 SD였죠. 요렇게 한 8개만 종목만 갖고 이 종목 내에서 좀 과하게 올라온다면 줄여서 좀 못 간 종목 쪽으로 좀 일부 비중 늘렸다가 요 종목 안에서 내가 전체적인 비중, 내 전체 비중에서 한 10에서 15%만 2차 전지를 메꾸면은 좀 되지 않나 해서 에코프로비엠 좀 단기적인 과열 조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대주고 있는지 그쵸? 자, 에코프로비엠 보면은 그쵸? 자, 거래가 오늘 한 36만 주, 최근에 많이 된 게 66만 주네요. 이러한 거래량 한 6, 70만 주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물량의 한 최소 30% 정도는 냈어요. 한 50% 정도는 한번 줄여주고 그죠? 그리고 뭐 못 움직이는 같은 양극재 만드는 뭐 포스코 케미칼 쪽 그죠? 한번 관심 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SKC나 그죠? SKC도 요 고점 이게 역사적 신고가는요. 4월 달에
돌파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돌파가 기대되니까 좀 끌고 가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대주전자 재료, 그죠? 첨보. 아마 다른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도,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아마 여타 아마 수익률이라든지 상대적인 강도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SK 이노베이션도 저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려서, 에코프로비엠 좀 일부 정리를, 거래량 6, 70 먼저 나오면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교체 매매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죠.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18만 원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물량 정리해서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저희들 한 2번 정도 이제 신호 보내드렸죠. 지난 이 4월 달에, 이때가 이제 미국에서 소송전으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 발표 마감일 전에 합의에 이뤘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거부권 행사했다 해도 에코프로 비엠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은 좀 빠질 수 있어도 이거는 긍정적이다 했죠. 바로 요때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린 게, 그렇죠? 그리고 또 요 당시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고 가는 모습. 아무튼 조금 저는 지금서부터 좀 줄여줘서 좀 덜 올라간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것도 분할로 해서 거래량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으로 CJ 대한통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CJ 대한통운이 이제 택배죠. 이제 옛날에 대한통운은 이제 CJ가 인수를 한 건데, 이 택배 단가 인상, 그리고 경제 강도 약화. 자, 요번에 이제 파업이 끝나면서,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택배요금 250원 올렸는데, 요번에 또, 택배비를 한번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5위 택배 사업자인 우체국이 택배 사업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죠. 만약에 5위 업체가, 택배를 사업을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이 CJ 대한통운이 1인데요. 여기 보면은 대신증권은 우체국에 지난해 기준 택배 처리량이 2억 5천만 개에 60%에 해당되는 1억 5천만 개가 CJ 대한통운으로 올 경우 매출액이 1,600억 가량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2분기 영업이익도 한 1,000억대로서요. 전년 기가에서 20% 정도 하고, 개인 고객에 이어 B2C, 그러니까는 기업 간에 개인하고 기업 간의 고객 대상 택배 단가도 한 10% 정도 인상이 한 기업 고객과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2분기뿐이 아니라 3분기에도 그래서 CJ 대한통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주가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 형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 이유가 택배 노조가 이제 합의를 이루면서 주가가 이렇게 뜨고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양호하고 좀 이틀 음봉을 받았지만, 그죠? 오히려 수급적으로 이 외국인이라든지 매독, 최근에 주가를 뜰 때 상당 사람들이 안 판다,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상승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사야 되느냐? 그죠? 저는 요 정도 가격대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한 17만 원. 지금 17만 7,500원인데요. 17만 원 한 초반대, 뭐 한 2, 3천 원 정도 수준에서, 그죠? 조금 더 하면은, 한 17만 원 초반대죠, 그죠? 아까 만들어 이제 여기 한 17만 3천 원이고, 뭐 좀 싸게 산다 그러면은 한 17만 원 전후, 조금 비싸게 산다 그러면은 17만 뭐 한 2, 3천 원, 뭐 그 수준에서 한번, CJ 대한통운 관심을 가져달라서 택배, 요금 인상, 그리고 5위 업체, 경쟁업체인 우체국의 사업 중단 검토 소식, 이러한 부분으로 수혜가 기대가 돼서 CJ 대한통운 17만원 초반대 수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뭐 아직은 이제 제가 요거 이제 갖추면은 한번 제대로 하는데, 뭐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서 오늘 좀 새롭게 또 CJ 제재당 넣었고요. 뭐 오늘 전반적으로 하이비전 시대 이제 파인테크닉스, 그죠? 뭐 덕산 네오스, PI 첨단 소재,
뭐 전반적인 좋은 모습을 띄웠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오늘 시장의 등락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강보합 나왔다가 약보합 나왔다. 오늘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상당히, 그러니까 오늘 좀 띄우려고 하는데 시장이 뒷받침 안 돼서 자꾸 눌러주는 느낌인데,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조금 상승해서 끝나서 우리 증시가 조금 상승으로 안정 취하면은 아마 하나솔루션 가장 빠르게 칠 수 있지 않아서, 내일 미국 증시가 뜬다, 뜨고 마감됐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좀 안정을 되찾는다, 그러면 하나솔루션 한번 노려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CJ 아니고 이게 CJ 대한통운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대한통운 한번 관심이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